네, 안녕하세요. 아영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빌딩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빌딩 강의도 하고 있다 보니까 꼬마 빌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졌죠. 꼬마 빌딩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주택을 사서 그걸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무량 임차인을 채운 후에 매각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그 부분이 이제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그 이슈를 가지고 오늘 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KS부동산의 빌딩 지연쌤님과 서현옥 마스터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빌딩 진영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KS부동산 중개법인의 김진영 대표입니다. 빌딩 진영쌤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현옥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이 부분을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새롭게 나온 예규인데요. 이번 예규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시 양도 물건의 판전, 기준일, 유지,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후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 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 잔금 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 물건을 판정함. 전에는 계약 시 주택이었으면 매도인은 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잔금 시에. 네, 잔금 시에. 근데 지금 이 예규가 잔금 시에 양도일 기준으로 보겠다. 여태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도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주고 매수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양쪽 다 윈윈하는 전략을 썼던 거거든요. 무조건 양도일 기준으로 매수자든 매도자든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매도자 입장에서 양도일 기준을 해버리면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없는 거죠. 세금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세금이 때문에. 거의 5, 60억 정도 되는 꼬마 빌딩 기준으로는 세금이 20억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예 팔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시드세 중과되고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일이 생긴 거죠. 매도 물건이 안 나오고 네. 또 이 매수인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는 네. 상황입니다. 저희도 사실 굉장히 조금 혼동이었거든요. 이 맞아요. 예규가 나와서. 그래서 정확히 또 저희가 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하고 전화를 했는데 용도 변경은 10월 21일 이후부터는 안 되고 멸실은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거 할 때도요. 용도 변경하고 잔금 끝나고 멸실 행위를 하면은 시간이 또 지나니까 처음부터 그냥 멸실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매도자 입장은 그거예요. 아니 내가 계약금 10% 받고 뭐 중도금 10% 20% 받고 만약에 부셨는데 건물을 멸실을 했는데 기금 못 치르면 어떡하냐. 그런 그게 문제 너무 많았어요. 불안들 하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노후주택에서 30년을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집하고 거의 한 몸인 거죠. 내가 산 집을 내 네.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 집은 못 흑인으로 부셔. 하도 안 된대. 그러니까 용도 변경까지는 해주지만 멸실은 진짜 거의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예규가 변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계약일 당시로 주택이었기 때문에 장특공제 80% 양도세 완전비과세라는 그 부분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용도 변경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2022년 10월 21일 이후에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이런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매물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아쉽고 시장에 나올 물건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져요. 네. 첫 번째는 보호주택을 정말 그 매도자께서 이해를 하셔서 멸실이 되는 건물.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는 신축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다른 이제 아파트 살면서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101호, 102호, 104호, 104호 이런 식으로 호수별로 이렇게 등기가 다른 경우 이런 분들은 또 다주택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올 근린생활시설. 야, 여기서 좀 찝자면은 노후된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 밸류업한다? 이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은 이제 근린생활시설에 영업을 하셨던 분들한테 이제 명도를 하려고 그분들은 그게 이제 생업이잖아요. 그렇죠. 생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새로운 데를 이사 가서 인테리어 꾸며야 될 비용, 권리금 줘야 될 비용, 네, 영업 손실 비용. 그렇죠. 영업 손실 비용까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활 시설을 명도하고 밸류업을 한다? 중간에서 빠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좀 그거는 좀 희박한 일이고 찾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예규는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좋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일부러 네. 이제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이걸 매매하려고 해도 또 실질과세라고 해서 이걸 실제 주택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였는데,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다세대 주택이신 분들이 많이 팔았어요. 전 정권에서 많이 파셨어요. 맞아요. 왜? 지금 종부세를 엄청나게 부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번 그거 맞아보신 분들이 이미 손해보고 다 파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이 나올 확률이 또 희박하죠. 앞으로는 빌려팔 수 있는 물건들이 정말 적게 나올 거예요. 적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제 물건을 잡고 빌려팽이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충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막 그냥 나왔다고 그냥 막 투자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공부를 미리 하고 계시고 정보를 많이 얻고 계시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는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매물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저희 투자자들은 몇 명이서 지분을 투자해서 아예 신축할 수 있는 매물을 사서 레버리지 좀 덜 쓰더라도 자본을 더 많이 에쿼티를 실행시켜가지고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근생 건물 중에서 그나마 기존에 이미 공실이 나 있거나 명도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매물들 리모델링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옵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강남 건물은 이제 신축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신축밖에 길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소액 투자 현금을 가지신 분들. 리모델링은 사실 소액 투자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수강생들 중에서 꼬마 빌딩을 투자하려는 분들의 가장 많은 금액대가 5억에서 7억 사이를 가장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불과 2, 3개월 전,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연남동 같은 데는 5억에서 7억으로 20억대 중후반에서 30억대 초반 정도면 단독주택인 다가구건물 사서 리모델링 하는 투자가 가능했던 금액이었거든요. 5억, 7억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든 게 아니라 없어졌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 지역 선정도 중요하잖아요. 이럴수록 더 신중해야 돼요. 예. 마포에 신축을 해도 신축 비용은 똑같고, 맞아요. 강남에 신축해도 신축 비용은 똑같은데 강남 지역의 매물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0억 사서 20억 공사비 들여서 우리가 다 돈 들어가는 게 60억인데 6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100억대에 판다라고 했을 때 내 건물을 사줄 사람들의 수요가 마포보다는 강남의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같은 신축을 할 거면 공사비도 똑같은데 굳이 마포구나 용산구 하는 것보다는 저는 부동산 투자할 때 항상 매각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엑시트 전략을 따져서도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포구는 사실 실수요자들도 많아요. 사옥으로 본인들이 직접 신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수요도 많은데, 강남은 뭐 그런 실수요도 있지만 우선 투자자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강남으로 신축을 하시는 것이 좋고, 멀리 보고 이제 하려면은 강남이 훨씬 낫다는 거죠. 네. 네. 이런 방송 나가면 또 마포 건물주 분들 뭐 이게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댓글 막 뭐, 야 니네 뭐야 막 이러면서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마포 건물주분들이 오해를 안 오해하지 하셨으면 마세요. 좋은 게, 네. 저도 네. 마포 건물주고 두 분도 네. 마포, 저희 셋 다 마포 건물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포구를 네. 뭐 그렇지 않게 되면 왜 그 비싼 돈으로 마포구에 투자를 그럼요. 했겠어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 네. 저희는 마포 건물주입니다, 지금. 네. 강남 건물주이기도 하지만. 네. 그럴까봐 마포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소액 투자하실 분들은 뭐 투자를 못 하느냐가 아니라, 강남에 신축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 투자의 방법도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고, 용도 변경은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안 되지만 멸실 조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할 일이지 않습니까? 네. 매도인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또 그런 물건을 찾아서 신축을 한다면 내년, 뭐 내후년 이렇게 신축을 못했을 때 신축한 건물들이 또 가치가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럴 때를 보고 또 신축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5억 있어, 뭐 3억 있어, 혹은 뭐 7억 있어. 근데 지금 아파트 사기 또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5억하고 네. 7억 투자할 때가 사실 없어. 없어요. 뭐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주식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하실 거예요? 코인, 말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자산은 정말 부동산 중에서 저는 이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말씀 주셨던 대로 그 공동 투자. 근데 그게 이제 리모델링이나 위탁 운영도 적용이 됐었지만 이제는 신축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신축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계약하고 잔금까지 대략 6개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또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나와 함께할 파트너를 찾는 게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살짝 꿀팁을 드리면 두 분 대표님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는
어떤 큰 솔루션을 전달해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해결사잖아요. 네. 해결사입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너무나 좋은 말씀 나눴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면 이제 2022년 10월 21일 이후 기준으로는 계약일 기준으로 더 이상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수해서 용도 변경후에 건물 투자를 할 때 잔금 시에 대출을 받거나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법인의 옵션이 없어졌다. 앞으로는 이제 신축의 옵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왕이면 급지가 좋은 곳에 밸류업을 시킨 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은 다음 컨텐츠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두 분과 함께 빌딩 관련된 좋은 컨텐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